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립니다.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텐데요.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좋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하단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는데요.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자, 시황 보시면 지금 2032포인트대입니다. 여전히 2030포인트 위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자, 보시다시피 2025포인트대까지 장중에 2030포인트가 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지금 여러 번 2020포인트대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다시금 2030포인트 안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수급이 개인이 결국에 파네요. 오늘 열심히 사던 개인이 상승장에서 매도 처리하기 시작했고요. 기관이 사줍니다. 61억 원, 뭐 크진 않지만 기관 가운데서 주로 투신 쪽에서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112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결국에 사다가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689포인트대입니다. 일단 690선을 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뭐 중국 시장 열리고 항생 열리면서 쭉 빠져내려왔고 685 저점 찍고 다시 690포인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2시 정도까지만 저희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로 보합권까지는 좀 지수가 말아 올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했었는데 다시금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관 같이 삽니다. 개인이 419억 원, 기관이 346억 원.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사주는데 문제는 외국인입니다. 결국 거래소 쪽에서 사던 외국인도 매도 처리됐고요. 지금 코스닥도 외국인이 692억 원 또 오늘 많은 물량을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밀려 내려가고 지금 낙폭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볼 텐데 다행히 오늘 좀 조정이 나오네요. 1188원 60전에 거래되면서 5원 30전 어제 오른 물량 그대로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정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오늘도 시장은 좋지 못하고요. 이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과대 낙폭에 따른 이제 외국인 장초반 매수와 그리고 기관 매수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후가 접어들면서 외국인이 매도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수도 굉장히 혼조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저점을 깨면서 내려오는 상황이고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따른 안전자산 수집 현상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은 중국이 히토류 관련돼서 공격적인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미국은 그러면 중국에 관해서는 히토류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보면 낮추고 그리고 지난 일본에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따르면 이제 미국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 중국만 지금 원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 조짐 아니면 또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안전자산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주식들을 팔면서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26%에서 현재 2.05%까지 열려 있는
있는 상황이고 또 환율도 지금 1,200원대를 오버슈팅을 해서 올라갈 영향력들이 큰 상황이고 또한 이제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미중무역 분쟁과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관세 전쟁 그리고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또 대내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GDP 성장률이 역시나 또 역성장할 것으로 이제 높게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깜빡이를 켜지 않을까 이런 지금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식이 굉장히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주로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을 비롯한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대거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분기, 2분기는 전기차 보조금의 줄임에 따라서 판매량이 어떻게 보면 둔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리적 효과가 2분기부터 3분기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격적인 선수기 진입에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4분기까지 되면 보조금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의 판매량이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술적 분석상 보더라도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거의 한 11개월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돌리기 위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이제 2015선을 지키거나 아니면 1970선까지 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과 연동되는 우량주를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기대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위주로 해서 분할 매수 투자 전략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은 시간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된 네. 종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에코프로 BM을 보시겠는데요. 예.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테슬라에 들어가는 NCA라는 이 자동차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NCM 쪽에서도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의 거의 마켓 셰어를 한 80% 정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캐파 증설을 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동사의 매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이 NCM812를 적용한 배터리 추가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MS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테슬라 향 NCA에 대한 매출도 어떻게 보면은 NCM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력 캐시카우는 NCA지만 향후에는 이제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동사의 경우에는 경쟁성 대비 저평가 구간입니다. 현재 LNF라든지 다른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멀티플을 28배 내지 30배 받고 있는 반면에 동사의 경우에는 거의 한 15배, 20배 정도밖에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87,000원, 손절가 51,000원 잡고 가격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분 한 분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예. 5G 관련주가 좀 각계식으로 흩어진 지금 상황인데
강하게 갈 때에 비해 제 생각에는 시장 상황이 안 도와주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G 관련주가 다시 뭐 시장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은 여러 부분이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강한 애들만 지금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머큐리도 아주 강한 애였는데 살짝 지금 이번 달에 좀 눌리는 감이 보입니다. 왜냐면 24.51%까지 고가가 나왔는데 지금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3.16이니까 20 몇 포인트를 까먹었거든요. 20 몇 퍼센트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종가를 마무리하기에는 5월달 거래일이 남아있긴 한데 뭐 다시 뭐 20% 가까이 급등하지 않으면 완전 눌리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5,000원 선이 되게 강력한 저항선인 것 같아요, 지금. 2019년도 1월 달에도 그랬고요. 2019년 4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2019년 1월 달에 14,500원에서 막혔고, 2019년 4월 달에 14,850원까지 다시 갔는데 또 밀렸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또 15,750원, 15,000원을 돌파했었는데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이라는 벽에 이렇게 3번의 흔적을 남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15,000원을 가더라도 3번의 어떤 실패했던 구간들, 그래서 매물벽이 두터워져 있겠죠. 당연히 거기 근방에서 물렸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만 오면은 팔고 싶을 거예요. 그 심리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도와주는 상황에서 그 근처까지 가더라도 일단은 15,000원 돌파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가 일단 목표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KT, LGU 플러스 SK 브로드밴드에 모두 공급하는 유무선 공유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 그래서 이제 5G 관련주의 어떤 대표 주자 중에 하나로 지금 일컬어져서 상장한 이후의 흐름도 지금 좋아요. 사실 밀리긴 했는데 저점 고점은 어쨌든 간에 종가상으로요. 종가상 저점 고점은 지금 6달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몸통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고가의 그 윗꼬리, 아랫꼬리는 그 월 중에 고가 저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몸통의 끝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몸통의 끝과 밑이 전부 다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몸통만 보시면. 그래서 그거는 일단 긍정적인 거예요. 흐름은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좀 수급의 흠을 받을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이 되면 머큐리도 다시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무림 PMP입니다. 무림 PMP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사실 테린 포장이라는 종목은 이게 사실 탑픽이긴 해요. 테린 포장이 너무 강하거든요, 지금. 테린 포장이라던가 신대양재지 같은 거는 지금 되게 좋아요. 그렇죠? 신대양재지 조금 빠르지만 사실 지금 올라간 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테린 포장은 정말 강하거든요. 이 테린 포장은 지금 매물로 나왔어요, 시장에. 근데 알짜 매물이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들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택배 박스가 많이 제작이 돼야 될 수요가 지금 많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 뭐 원가율의 그 다이나믹한 상승, 마진율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배경에다 얘는 플러스 알파로 M&A까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지금 2019년도에 터진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과거에 없네요. 이 정도 거래량은 91년치부터 봐도 없어요. 지금 98년도에 그 IMF 그 시기에 밑바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거래량은 지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래량이 지금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일단 매수든 매도든 엄청난 관심과 테린 포장이 이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래 최대 관심사, 그리고 아마 증권사 보고서도 가장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테린 포장이 가장 시장에서 이렇게 거론이 많이 되었던 그 역사가 한번 남을 것 같습니다. 2019년으로. 테린 포장이 어쨌든 지금 뭐 포텐셜이 터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래서 8,780원까지 갔다가 지금 7,440원 있습니다. 지금 테린 포장 얘기를 하는 이유는 테린 포장이 이렇게 강하다. 지금 제지업종을 이끌고 가는 그 선두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무림 PMP는 지금 오히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지업종의 그 공통적인 강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굉장히 낮은 스펙. 그러니까 PER이 5배에서 7배 수준이고요. PBR은 0.4, 0.6 막 이래요. 테린 포장도 볼까요? 제지업종 자체가, 그러니까 업종 내로 따지면 거의 탑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업종을 따졌을 때 제지업종도 거의 탑에 속합니다. 뭐냐면 PER, PBR이 낮은 걸로. PER이 지금 테린 포장은 12배,
PBR 0.8배. 그러니까 다 PBR은 1배가 안 돼요. 제지업종 자체가 대부분이 1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제지업종처럼 이름처럼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도 갖고 있는 자산이나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것만 팔아도 지금 시가총액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강점이 있고 그런 강점에다 성장성이 다가오는 것들 두 가지 요인 있죠. 중국 쪽에서 있고 택배 물량이 느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림 PMP는 지금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빠졌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깨질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지금 보면은 2012년, 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부 다 여기 지금 갈색 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120개월선 때리고 있죠. 근데 이게 120개월선에서는 항상 지지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120개월선까지 빠졌어요. 지금 태림 포장 같은 선두업체는 날아가고 있고 제지업종 분위기가 좋은데 무림 PMP는 120개월선까지 빠졌는데 120개월선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확률이 높았던 지지 구간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세계 최대의 제지, 펄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처인 중국이 폐지 등 폐기물을 수입 전면 금지하니까 환경 규제 시행 이후에 펄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얘네가 조림, 펄프 재지로 이루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는데 인도네시아 PT 플라즈마 요 회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인도네시아 지역의 조림지에 펄프 생산용 조림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게 2014년부터 해서 매년 40만 톤 이상의 목재 칩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목재 칩을 받아서 펄프를 만든 다음에 그 펄프가 또 재지에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림 PMP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요 시스템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중국이 폐지 수입을 제한한 그 시대적인 환경까지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스템을 원가 절감형 시스템을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시대적인 그 흐름까지 맞이를 했는데 그리고 태림 포장처럼 PR, PBR도 낮은데 오히려 주가 빠졌단 말이죠. 이러면 PR, PBR은 더 낮아졌죠.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절가 4,900원을 했는데 종가상으로 4,900원이 안 깨지면 매수를 한번 종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오늘 덱스터에 대한 소식이 나온 건 어디 나왔냐면 그 아스탈 연대기가 오늘 그 5월 30일 날 해서 오늘 아마 그 좀 이따 쫑파치 할 거예요. 그 30일 날 그 9개월 예. 재밌죠?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로케도 한번 했었고 근데 대부분 그 오산시에 대규모 세트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세월을 지금 9개월을 배우들이 보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송중기 씨나 장동건 씨나. 지금 보면은 9개월간의 그 촬영을 마치고 이제 아마 후반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 후반 작업에서 이제 활약을 할 업체가 덱스터입니다. 왜냐하면 후반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 CG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뭐 와이어 촬영이라던가 뒤에 블루 스크린이라던가 그린 스크린 놔두고 촬영한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덱스터가 이제 화려하게 마감을 잘 해야 됩니다. 칠을. 그게 덱스터가 이제 할 일인데 그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방영이 되겠죠. 이미 넷플릭스에서 사갔고 이게 이미 뭐 아시아라던가 일본이나 방영 스케줄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시아는 뭐 우리나라랑 시차를 한 달 두고 뭐 바로 방영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은 몰아서 정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한 달을 7월 달부터 아마 몰아서 해주는 걸로 지금 일본은 지금 그 스케줄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덱스터가 지금 후반 작업을 마무리를 잘하면 아스탈 연대기의 흥행에 1조를 크게 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스탈 연대기 개봉하고 뭐 시청률 나오고 1, 2회 지나고 뭐 이러고 있으면 덱스터가 분명히 얽혀가지고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 최대의 대작 물론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고 흥행을 한 건 아니지만 일단 금액도 많이 들어갔고 뭐 김원석 PD의 뭐 장동건 뭐 그 송중기 일단 요소들은 굉장히 지금 뭐 흥행할 요소들이 가득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중박 이상은 일단 치지 않을까. 그래서 초대박이 나면 일단 덱스터도 그거를 모멘텀으로 하반기에 진입이 되면서 6월 달부터 본격적인 흐름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그동안 내려가는 흐름이었거든요. 여기서 한 방 크게 터뜨리고 나면은 전환이 일어나서 대전환으로 지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걸 계기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선취매 하는 개념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손절가 7,8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백산입니다. 백산도 지금
만 원대를 좀 지지하게 바랬는데 일단 9,97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9,970원이 딱 내려오니까 2016년도와 17년도 고점 밑으로 딱 내려왔어요. 정확하게. 지금 2016년도 말 고점이 1,200원이었고 2017년도 7월 달 고점이 1,200원이고 똑같아요, 이게. 1,200원에서 두 번의 고점을 찍었는데 역시나 그게 강했던지 지금 만 원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12,000원을 찔러서 기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아쉬운 게 지금 5월 달에 종가가 그쵸? 5월 달에 종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고점이 이렇게 길게 꼬리만 달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5월 30일 날 지금 거래일이 뭐 거의 다 됐는데 마무리 되기 전에 1,200원은 종가상으로 족적을 한번 올려놓고 끝내는 게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0,000원 근처에라도 끝나면 모양새가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9,000원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뭐 지금 스포츠 신발이라던가 전자제품 케이스, 자동차에 들어가는 합성 피혁을 만들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어느 산업 하나가 뭐 그 조금 침체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한 방으로 꺾이진 않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백산이 그거 뭐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술적으로 이 1,200원이라는 선은 종가상으로 뭐 31일 마지막 거래일이라도 회복을 하고 끝내면 가장 그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아주 많이만 밀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9,000원대를 깨면은 좀 그 시세가 안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 패키지입니다. 한국 패키지도 지금 사실 그 제지 종목들이 다 괜찮은 흐름인데 한국 패키지도 지금 그 아까 전에 무림 PMP랑 같이 지금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그 우유 종이백 을 만드는데 카톤팩이라고 이게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닐봉투 제한하고 뭐 20원을 받거나 아니면 환경부 고지에 따라서 아니면 롤백을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물러 터지고 국물이 흐르는 거 생선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과일 같은 거에는 제공을 안 해서 대형마트 같은 데서도 시행 초기에는 조금 그 트러블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닐 제공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종이팩이라든가 이런 재활용 가능한 걸로 제공이 될 것 같아요.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유상 제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패키지처럼 이런 그 카톤팩을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더 수주할 곳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는 좋은데 일단 주가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월과 20개월 선에 걸쳐 있는데 이 부분만 깨지 않으면 일단 이런 흐름들 지금 파동이 적어지고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올라갈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10개월과 20개월 선의 근처에 얽혀 있기 때문에 60개월 선까지 가기보다는 여기에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200원, 목표가 4,000원입니다. 네. 한국 패키지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하체기 전문위원회 종목 바로 추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PC 디렉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 주가가 좀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IT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이죠. 전문 유통 업체인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어떤 것을 이제 유통을 하느냐 살펴보면은 CPU, 그다음에 스토리지, 메인보드, SSD 등 IT 하드웨어를 주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거치지 않고 또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도 지금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도 유통을 하고 있다. 이 보안 같은 경우는 뭐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음성인식, 그 다음에 5G, 자율주행 등 우리 그 통신 사회에서는 계속 뭐 발전하더라도 그거를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보안 쪽에도 중심이 좀 치우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안주로서도 좀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중국과 프랑스의 그 드론 회사로부터의 그 제품 총 판매권을 좀 가지고 오면서 좀 유통을 하고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사 시설에도 좀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업 쪽에서 사용이 좀 돼야 하는데 아직은 빠르게 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법적인 규제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은 택배 같은 경우도 이 드론으로서의 충분히 시장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드론 쪽에다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PC 디렉트도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일본 게이지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23% 좀 증가했고 매출액은 8.1% 증가하고 약 한 654억 나왔고요.
그 재무 구조를 여러분께서 한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유통업체치고는 튼튼하다, 건실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이 100원에 좀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가가 조금 올라가다가 좀 기분 나쁘게 좀 피렌치를 맞은 것처럼, 번개를 맞은 것처럼 꼬리가 상당히 길게 좀 달렸는데, 일단은 어제 조금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오늘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 크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시세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9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캠시스인데요. 캠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회사인데, 캠시스는 이제 휴대폰 카메라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를 좀 생산하고 있는데, 차량용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전장 사업부로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카메라에서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부분.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블랙박스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자율주행한 시스템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지금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기사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언급됐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이제 언급이 됐는데, 여기 상암동에 6월 22일에 세계 최초로 해서 5G 융합 자율주행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뭐 상한가도 가고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거기에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초소형 전기차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실적이 올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약 한 400억 정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께서 뭐 기사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계시지만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중국의 아무래도 통신 회사들이 거래가 좀 제한이 되게 되면은 국내 회사들이 좀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박영태 대표이사가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하고 중앙대 동문이다라는 좀 시장에서 알려져 가지고 관련주로서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제 또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황교안 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종로에 나갈 의향이 있다는 말 하니까,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피하지는 않겠다라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좀 실적이 1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한 147.1% 좀 증가해서 약 한 77억 정도 나왔고, 매출액은 1,727억 정도 나오면서 61.8% 증가했고, 당기 수익률은 약 한 43억 나오면서 24.3% 좀 증가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일단은 2,800원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2,030원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사마 알루미늄인데요.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어제 조금 흔들렸지만 오늘 다시 또 주가 좀 잡아주는 흐름인데,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좀 드렸는데, 이 종목은 참말로 진짜 그 소리 없이 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재무적인 실적에 의해서 가는 의향이 높은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을 이제 주로 이제 가지고 이제 생산하는데, 그게 이제 뭐 전지용이라든가 콘덴서용, 그다음에 응급방지용, 그다음에 자동차용, 뭐 에어컨, 그다음에 전선용 박 등 다양한 지금 제품들을 좀 생산하는데, 여기다 또 종이라든가 또 기타 소재도 좀 만들어내는 종이 기타 소재를 만들어내는 포장재도 좀 생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라는 게 우리 산업 시설에 상당히 많이 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 뭐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좀 접목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소위전자 주식을 전량 인수를 했는데, 이 소위전자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미국의 샌디스크를 공식 수입 업체였는데, 이걸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사업 쪽으로도 신규 사업이 좀 확정이 됐다. 그래서 메모리, 저장 장치, 또 유통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또 사업을 좀 다각화시키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실적의 1분기 영업이익이 약 한 18억 정도 나와가지고 138점 증가했다는 거고, 매출액은 30.7% 증가해서 486억 달성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적이라든가 재무 구조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좀 1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6,8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4,98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넷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좀 단기 추천주로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강통신 장비 업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AGW 장비를 좀 제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통신사들에게 좀 공급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KT, SK텔레콤, LG 유플러스 등에 좀 공급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공공기관이죠. 한국철도공단이라든가 공사, 뭐 도로공사, 한전 등 지자체 각 강북공사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거래처가 아무래도 안전하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이탈하지 않고 또 자금 회수하는 데서 상당히 또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 브로드밴드하고 해서 약 한 108억 정도의 계약도 좀 체결을 했었고 최근에 그 5G 관련해 가지고 보안 솔루션도 좀 개발이 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5G하고도 좀 관련이 된다. 그리고 다음 달에 5G 가입자 수가 한 100만 명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했고 앞으로 이 100만 명뿐만 아니라 뭐 200만 명, 뭐 300만 명 쭉쭉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저도 아까 그 114에 그 전화를 했더니 따로 5 가입자만 따로 이렇게 상담하는 또 코너가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인증도 좀 획득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당 또 회사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한 100원의 좀 현금 배당을 좀 지급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조금 보완주들이 좀 올라갔다가 오늘은 약간 좀 쉬는 흐름이죠. 오늘 또 5G 관련 종목들도 좀 쉬었다가 장후반에는 어느 정도 반등에 꼬리를 좀 달아주는 흐름인데 그래서 좀 목표가는 12,000원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7,72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PJ 메탈입니다. 제가 새롭게 소개하는 종목인데요. PJ 메탈 같은 경우는 회의 및 국내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을 구매해가지고 알루미늄 탈산제를 생산하고 좀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탈산제가 이제 포스코에 납품이 됐는데 이 탈산제가 어디에 이제 사용이 되냐면 광물 재련 과정에서 필수 첨가제로서의 사용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그 히토로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고 오늘도 뭐 장중에 장 초반에는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유니온 같은 히토로 관련된 종목들 좀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뭐 해인도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래서 광물 자원 쪽으로 해서 히토로로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얼마 전에 또 기사에서는 북한에가 또 히토로가 또 많이 또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지난 그 남북 관계가 좀 좋을 때 또 PJ 메탈이 북한 관련주로서도 또 부각을 받으면서 좀 갔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사 내용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 하면은 PJ 메탈이 또 연관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도 반응을 또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포스코하고 약 한 290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이런 실적도 올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분기에요. 개별 기준으로 해서 34.7% 증가해서 약 한 405억 정도 올렸고, 순이익은 96.1% 증가해서 약 12억 정도 올렸다는 거 참고하시고,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3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 오늘도 단기 접근해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디지털 대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 소장님. 네. 결과 어땠습니까? 예, 오늘은 4몇 프로인가요? 조금 빠지고 있어요. 오늘 그 장이 지수는 오르는데 지수 관련 대형주만 오르고 좀 그 중소형주가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디지털에서는 지금 10,000원대에서 또 이것도 아까 비슷하게 마디지수대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50원 4.29인데 전체적인 지금 그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자공 시스템으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5월 20일 날 하나 접수돼서 KB 자산운용에서 하나 떴잖아요. 그 보고서 작성 기준이 5월 17일이고 KB 자산운용에서 5.29% 매입했거든요. 근데 KB 자산운용이 어떤 자산운용인지 그 뉴스 통해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KB 자산운용은 처음에 원래 그 사실 되게 약했어요. 왜냐면 뭐 이름 트랙 레코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뭘로 떴냐면 되게 공격적으로 중소형주를 매입을 해서
펀드를 운영해서 물론 몸집이 커지면 또 얘기가 틀려질 수 있는데 몸집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게 KB에서 밀어줘서 이렇게만 뜰 수가 없어요. 국민은행에 가서 KB 자산운용 상품 펀드 사라. 은행원이 그것만 펀드 상품만 밀어서 그거 사는 그걸로만 뜰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일부 있는데 자산운용사의 일단 실적이 좋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은행원이 이 펀드 사라고 해서 무작정 사진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꼼꼼히 따져보고 실적 다 따져보거든요. KB자산운용이 뭘로 떴냐면 그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히트 상품이 아니었는데 중소형주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엄청 냈어요. 그래서 KB자산운용이 노리는 스타일에 딱 맞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나 이런 스타일을 봤을 때 디지털 대성을 5.2% 정도 매입을 했다는 거는 이게 적어도 KB자산운용이 공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펀드이기 때문에 뭐 이걸 단타를 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를 10,000원대 근처에서 이걸 매집을 5%로 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더 큰 흐름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KB자산운용이 매입을 했다고 무조건 이걸 따라가서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낸다. 그거는 또 핀트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샀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를 최소한 저는 30% 이상을 보고 매집을 한 거 아니면 이거를 5% 이상 매입을 안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만 봐서도 제 생각에는 10,000원대 언저리에서만 조정이 마무리되면 이거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디지털 대성은 역시 계속 대성하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괜찮을지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백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디지털 대성 하고 연관돼서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게 백산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디지털 대성 10,050원, 10,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백산도 지금 다시 10,050원 회복했네요. 아까 9,98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백산의 경우에 10,000원이란 마디 지수대와 예전에 고점 2개, 1,200원 고점 2번 있었죠. 거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지금 이게 종가상으로 거기를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의미가 큰 부분이거든요. 종가로 그 예전에 고점 위를 올려놓고 끝내느냐 안 올려놓고 끝내느냐 그게 되게 그 관전 포인트고 디지털 대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 마무리가 10,000원 이상에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이거는 10,000원이라고 그냥 보는 거 의미 위에도 더 큰 의미가 있어요. 4자릿수로 끝나느냐 5자리로 진입해서 끝나느냐 백산이랑 디지털 대성이 지금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게 10,000원만 지키면요 굉장히 좋은 그 흐름이 지금 추가적으로 나올 상황이 흘러갈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 찬스다. 12,000원까지 갔을 때 20% 가서 못 사긴 했잖아요. 지금 다시 10,000원 언저리 왔잖아요.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서 10,000원 근방으로 매수 그 자기 가격을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채기 전문위원 갑니다. 우리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예. 좀 조정이 나오지만 잘 갔어요, 며칠 동안. 예. 크게 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흐름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조금 흔들렸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크게 종목이 좀 흔들릴 정도로 좀 하락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나오고 있다. 숨고르기 참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급을 봐도 기타 법인 쪽에서 최근에 좀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크게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좀 잘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어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 들어왔거든요. 개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세 들어왔다가 어제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조금 주춤한다고 하면은 뭐 기관이라든가 기타 법인 쪽에서 또 물량이 좀 들어와 준다 하면은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위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오늘 종목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PC 디렉트를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디렉트 또 갑자기 또 꼬리를 길게 달았었는데 갑자기 또 몸통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IT 부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유통업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CPU, 메인보드, 스토리지, SSD 등 IT 하드웨어 쪽으로 주로 납품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하고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제품들도 유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전문 유통업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조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는 있어요. 경제 성장이 좀 잘 이루어진다면 있었지만은 근데 또 거기에 맞춰서 성장하는 쪽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하고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을 좀 유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하고 프랑스 회사로부터 들어온 제품도 총 판매권을 확보를 해서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IT 하드웨어 쪽에서 출발했지만은 이제는 성장하는
그런 모멘텀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계속해서 사업을 좀 다각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그 변화에 따라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가면은 문제가 되겠는데 이 사회의 그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도 유통 구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뭐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3% 좀 증가했다고 말씀드렸고 매출액은 8.1% 증가. 그래서 재무 그런 부분에서 보기 때문에 재무 관리도 상당히 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건전하고 좀 튼실하다는 거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당 100원에 지급을 하는데 거의 매년 배당금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89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바로 이어갑니다.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SM입니다. 예. SM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SM, YG, JYP, 엔터테인먼트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 일단은 YG가 가장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일로. 왜냐하면 사실 태풍의 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는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원래부터도 시총 1조 경쟁을 하던 거는 SM, JYP였죠. 근데 JYP가 기술적으로는 사실 20개월 선을 지지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오늘을 제외하면 그냥 큰 흐름을 보면 SM은 20개월 선이 지금 깨졌거든요. 그래서 역시 JYP가 이번 사태에서 지금 가장 그 박진영 사단이 주가상으로는 떠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SM도 어떤 주주 환원 정착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하겠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서 20개월 선을 거의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결국 이번 사태 이후에도 또 격차가 더 벌어져서 YG와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결국에 SM, JYP의 시총 1조 경쟁으로 다시 진입이 되는 오늘 신호탄이다. SM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은 뒤처지지 못해 하면서 오늘 따라간 형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SM, JYP의 어떤 시총 1, 2의 경쟁은 다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징주를 조금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이제 그 우성 사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사료는 왜 그랬냐면은 북한 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발병한 것 같다라는 기사 내용이 어제 나왔었어요. 어제 또 국무총리께서 좀 회의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좀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사료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그 주요 원인이 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게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하는데 주된 요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잔방 금지가 지금 되면서 아무래도 그 잔방 금지가 되면은 돼지에게 줄 먹거리는 사료가 되겠다. 그래서 사료주들이 좀 반사 이익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료주들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나온다 하면은 계속해서 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우성 사료 같은 경우는 정치인 테마주하고도 연관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사료주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만 연관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갑니다. 8537번님의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봅니다. CJ E&M 종목 지금 들어와 있고요. 184,000원에 비중 50%.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신 소장님. 네, 역시 이것도 아스달 연대기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N에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아스달 연대기 지금 이미 광고 완판됐을 거고 광고 수입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이즈원이 또 다시 지금 앨범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이즈원의 활약과 아스달 연대기의 대박을 노리신다면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6107번님께서 LG전자 75,000원에 비중 50% 말씀해 주셨는데 하위원님 LG전자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LG전자가 좀 바닥을 좀 잘 짚고 상당히 양호한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수익 보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나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오늘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손절 라인은 120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1,180원 정도 이 정도에서 기준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84,000원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LG전자 단기적으로 목표가 84,000원까지 그래도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황 다시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39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2040선이 다시 지켜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동시호가 들어와서 살짝 밀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피 보시면 2039가 오늘 장중 고점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 2025대까지 눈치 보다가 밀렸고요. 이후에 조금씩 올라와서 결국에는 지금 2049군까지 다시 낙폭 줄이고 결국에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만 사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다시 줄어듭니다. 외국인 2억 원 매도 지금 잡히고 있고요. 기관 541억 원 사줍니다. 그리고 개인이 많이 파네요. 597억 원.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금융 투자만 팝니다. 1,045억 원. 많이 팔죠. 투신과 연기금 사는데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30억 원 연기금이 매수하고 투신이 409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지수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79% 상승 흐름은 거의 폭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약보합 그리고 현대차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3만 5,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보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바로 살펴봅니다. LG화학이 1.55% 올라가고 현대모비스, 포스코 모두 1%대 상승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신한지주가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도 빠집니다. 45,000원은 그래도 지지를 받습니다. SK텔레콤 오늘 5G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가운데 SK텔레콤 역시 소폭 조정 나오면서 25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좀 덜 탄력적인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덜 팔고요. 거래소 쪽에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해주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689.44포인트.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696에서 출발을 해서 685까지 빠지고요. 지금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690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보실 텐데 기관이 매수 물량을 562억 원대까지 늘렸고요. 전주체 기관 골고루 오늘 장에서 소폭씩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리고 259억 원 지금 사주고 있긴 한데 개인의 매수 물량 좀 줄어들었고요. 외국인이 많이 파네요. 745억 원.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도 팔면서 시장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성공했고요. CJENM 소폭씩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이 3%대 하락. 헬릭스미스가 오늘 19만 원대 회복하나 했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유무상증자 지금 악재에 맞으면서 3%대의 하락이 오늘도 펼쳐집니다. 어제 급락, 오늘도 또 급락입니다. HLB가 7만 원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메디톡스, 휴젤은 올라가는데 일단 보톡스 관련 제약주들은 오늘은 그나마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어제 하락 이후에 오늘은 상승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2거래일 연속 하락 뒤에 반등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보합권입니다. 한마디로 셀트리온 제약 들어간 보합 혹은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도 사실 코스피가 오르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좀 줄였다고는 하지만 질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대응이 쉽거나 좋은 장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소장님? 네, 오늘 120개월 선을 딱 꼬리를 딱 정확히 거기다 딛고 지금 올라오는 그림이 생겼네요, 지금. 지금 오늘 사실 상해 심천 다 빠졌고, 니케이도 빠졌고, 아시아에서 오른 게 대만 가권 코스피, 홍콩 H, 요 정도 급이거든요. 동남아시아 빼고는 3개 정도. 근데 이게 오른 거에 의미를 둬야 되나. 왜냐면 이게 지금 결국의 흐름은 미국 증시에 달려 있는데, 지금 이게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부 다 20개월 선에 걸려 있는데 이게 동시에 일단 만약에 깨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쵸? 깨지는 일이 벌어지면 일단 그 고공 박스권이긴 한데 박스권이 밑으로 깨져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일단은 좀 충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미국장을 봐야 되는 좀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래소는 역시 오르긴 했는데 이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또 거래량이 없는 또 우선주들 물론 이게 우선주가 오늘은 다 아시아나 항공 또 매각 관련해갖고 그 업체들만 다 올랐는데
문제는 또 우선주들이 이게 몇 개인가요? 20위 안에 거의 뭐 반이 우선주일 정도로. 그러니까 우선주는 거래량이 굉장히 본주보다 부족해요. 그만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금방 또 상한가를 만들 수도 있고 하한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선주가 판치는 장세는 정상적으로 올랐다는 거가 말하기에 좀 그래요. 그래서 15포인트 오른 것은 반가운데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상황을 본다거나 미국 증시 상황을 본다거나 거래소 상승률 상위를 봤을 때 굉장히 건전한 15포인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그렇게 건전하진 않았다. 그래서 아쉬웠고 결국에는 미국장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미국장이 좀 한 방 크게 뭐 피를 보게 만들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좀 갈림길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이 테마주도 매일매일 얼굴이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죠? 뭐 휘토르 관련주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금방 꺾여서 밑에 지금 산가격 밑으로 간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정말 내가 고수예요. 막 서핑 고수라 막 파도를 타고 싶은데 예를 들어 쓰나미 주의보가 왔는데 그 주의보를 보고도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서 물 위에서 서핑을 탈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집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주의보가 와서 쓰나미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서핑을 고이 접어서 서핑보드를 일단 집 쪽으로 좀 달려가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요즘 시장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잡아줘야 하는 그런 흐름인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미국이라든가 중국 등 외신을 통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은 시장이 또 출렁거렸다가 또 뭐 중국이라는 미국 쪽에서 좀 이야기가 잠잠해지면은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신일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는 뭐 미국 시장의 중심에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좀 움직이냐가 가장 좀 중요하겠다는 거고 좀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좀 지수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삼고점을 좀 형성을 하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좀 밀리느냐가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이 협상에 있어서 G20이냐 오사카에서 다음 달에 열리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쪽 근처에 가가지고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뭐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뭐 어느 정도 뭐 계획이 다 잡혔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또 자리에 또 앉아봐야지만이 이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그 악재들이 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 또 영국 쪽에서의 그 메이 총리 그 사태를 통해서 또 브렉시트에 또 연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쪽에서 이탈리아 같은 또 국가들의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중국 시장도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어느 순간 또 한 번씩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한국 시장도 또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민감하게 좀 보시면서 좀 그날 좀 대응을 빨리빨리 좀 수정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양 시장 다 5일선에 먼저 올려놓은지 그렇지 않은지 좀 보면 되겠습니다. 5일선 밑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으니까 5일선 위에 올려놓은 다음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감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77% 올라가면서 2038.80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0.32% 내리면서 689.28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5원 10전 내리면서 1188원 8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바로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거의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시아 시장은 대체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하락했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약 15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특징이죠. 오늘 수급으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의 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아마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기관들의 매수세 시점이 필요하다. 근데 이 기관의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하는 매수가 아니라 주가가 내리더라도 계속 매수를 해서 매수를 강화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430억을 사고 비차에 1,450억을 샀고 프로그램에서 4,500억을 샀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수량으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량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받아주는 위치가 더 내려왔을 때 받아주는 게 좋은데 지금 상태는 오히려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며칠 만에 반등을 해서 일단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문제는 뭐냐면 추세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장은 어저께 하락을 하면서 20월선까지 일단 갖다 붙여놨어요. 붙여놓으면서 지난번에 이 25월선 깨트렸을 때 바로 장대 양봉에서 올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이 나올까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근데 어저께 미국장에서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 3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미 연준에서 나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일단 시장에 대한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침체 확률이 20에서 25%로 늘었죠. 근데 내년까지 3번 정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내년까지 계속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 단기물과 장기물, 그러니까 3개월물하고요, 10년물의 일드 커브가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은 케이스죠.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게 수평을 가면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폭락을 했었던 과거 사례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고 그걸 우리 위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저께 그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어요. 뮬러가 2년 동안 특검을 하면서 한 번도 브리핑을 한 적이 없죠. 마지막 브리핑, 처음이자 마지막 브리핑 속에서 트럼프의 범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기가 조사한 걸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서 의회에서 결정해라 이 얘기죠. 사실 기소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의회에서 탄핵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이거를 불씨를 살리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문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침체가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호재에 방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무역 분쟁을 더 지속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미국이 혼잡한 뉴스 속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어떤 재료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주가는 밀릴 확률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밤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월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로 더 밀리게 되면 특히 25선을 붕괴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올라선다 그러면 다음 달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요 과거에도 보시면 이 자리에서 음봉이 2번 출혈을 했죠. 지금도 역시 2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 첫 번째의 어깨에서 2번이었다면 이번 마지막에서의 어깨에서는 2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반등을 우리가 100% 믿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추후 시간을 좀 더 봐야겠죠. 그 부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죠. 국내 시장이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매수가 이전 매수에 대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추세적으로 본다면 일단 매도 국면이다라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들이 매도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매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원달러가 고점으로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약세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으로 자금을 이동하죠. MSCI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 강화가 진행되는 것은 주가가 반등을 줘도 결국 일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차트상으로 한번 이렇게 요 며칠 동안 계속 보여주는데 이 외국인들은 누적으로 보시면요. 사실은 많이 매도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 저점에서 산 게 있어요. 어디까지 샀습니까? 이만큼까지 샀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부터 매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손실 중인 겁니다. 언제부터 산 거? 2019년도 초반부터 사기 시작했던 거는 거의 다 손실 쪽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주가가 한 번 더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 강화는 추가 매도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일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다든가 한다면 외국인들은 매수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MSCI로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도가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재료가 터져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국인이 매수할 때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내일도 아무 이슈가 없고 또 다가오는 곳에 이슈가 없다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계속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손실에 의한 매도, 그 다음에 결국 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 매도라고 해야 되겠죠. 아시아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과정, 또 원달러에서 환차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매도, 이런 부분들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제가 내일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2035포인트 회복, 오늘 2038포인트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일단 예상대로 올라왔습니다. 2035라는 자리가 사실은 왜 나왔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요 자리,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약 3일, 그저께를 기점으로 약 그 전 3일까지, 그러니까 5거래일 안에서 3일 동안 그 종가 부분이 2035였어요. 그 2035까지 올라오는지가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으로 한번 선을 좀 그어보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으게 되면은 203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시장에서 관측돼야만이 반등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장대음보의 양봉이기 때문에 양봉이 하나 더 나오는지 내일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양봉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강화가 된다면 좀 좋겠지만 일단 시장 이슈가 부재하기 때문에 매수 강도가 약하다면 100%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